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은 11시 30분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기로 했으니까 1영상 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과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지금 IBS랑 SIBO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게 원인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같은 거를 원인은 모르는 만성질환 같은 걸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음식을 하나씩 다 제거해가면서 식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음식을 하나하나씩 배제해가는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토픽별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과일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물론 그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좋다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bad sugars and good sugars, and the reality is that the most threatening sugar of all is not glucose. What is it? It is fructose, by far and aw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glucose and fructose? So they are totally different molecules in terms of the number of carbon atoms, and importantly, in table sugar, it's both. It's 50% fructose and 50% glucose. They are bonded together. We consume that table sugar, and then in the intestine, with an enzyme called sucrase, we break it up into fructose and glucose. Fructose doesn't require insulin for its metabolism, and as we may have talked about before, immediately is metabolized into something called uric acid, which is a profound threat to our metabolism. While glucose is absorbed and is used as fuel. Fructose is a powerful mitochondrial toxin. 이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룩토스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다 과일 좋다고 하잖아요. 과일에 뭐 식이섬유도 있고 미네랄도 많고 뭐 이렇게 건강에 좋다 막 먹으라고 하는데 요새 또 보면은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 관련 채널들을 많이 보는데 과일이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만 과당 같은 경우는 간에서 대사가 되고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에 부하를 준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뭐 독소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죠. 정답은 모릅니다. 예전에 계란을 먹으면 무슨 혈관에 지방이 껴가지고 몸에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계란 먹는 개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거짓으로 밝혀졌죠. 이제 정설이 약간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조금 대세라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과일에 대한 것도 어쩌면 나중에 바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과일 나쁘다는 사람은 진짜 거의 극소수인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이섬유는 필요 없다가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렇고 파이토케미칼, 미네랄 같은 게 많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많아봐야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매크로 뉴트리언트 단백질이랑 지방을 제대로 챙겨 먹고 비타민 이런 것들을 좀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카니보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풍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있거든요. 물론 카니보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풍에 걸리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단백질을 일단 요산 수치를 올리는 건 맞잖아요. 요산이
몸에 좋냐 나쁘냐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영양 수치를 올리는 건 맞으니까 그것도 간에서 대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일이 간에 부하를 줘. 지방간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과일은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리고 글코니오지네시스, 당신생 하는 것도 간에서 하는 건데 간에 또 무리가 이건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카니보어는 자연과 관련된 식단을 하는 건데 과일이 자연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일은 너무 많이 가공됐잖아요. 유전자 조작도 많이 됐고 그 예전 과일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막 엄청 지금이랑 엄청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섬유소도 엄청 많았고 당분도 진짜 엄청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도 봤을 때 좀 인위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건강을 생각했을 때 과일이 몸에 좋을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여태까지도 그랬는데 과일을 좀 줄여서 식단을 구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